제가 2019년에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빌렸던 7권의 책들 소개해드린 에피소드 기억나시나요? 여기 어딘가에 제가 또 띄워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은 그 7권의 책들을 제가 마침에 다 읽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돌아오셨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늘피올릭이고요. 지금 이너아티에서 나온 프리미엄 청우롱 대만 우롱차를 마시고 있어요. 이게 화렴 밀향이라고 그래서 밀향, 대만차에서 밀향이라는 말이 붙으면 대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꿀향기란 뜻이잖아요. 대개의 경우에는 벌레가 부진자라든가 소름역충 같은 그 찻잎 을 갉아먹는 벌레가 있거든요. 그 벌레들이 먹은, 그러니까 충해를 입은,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충해를 입었다고 표현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잎들을 이용을 해서 만든 차들을 많이 밀향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밀향 차들은 좀 비싸요. 왜냐면 농약도 치면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서. 그래서 대만에서는 당연히 좀 더 비싸게 팔리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냥 밀향을 제다를 통해서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인화티에서 나온 청우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오리지널 그 벌레 먹은 잎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든 청우롱인데, 이 청우롱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마시면 암차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지금 현재 여기서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까맣죠? 그래서 홍배를 많이 해서 이렇게 그런 느낌이 나도록 만든 차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되게 좋아해요. 이거를 어쨌든 마시면서 제가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빌렸던 7권의 책들에 대해서 그 리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켜게 되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벌이라는 책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생태와 문화의 역사라는 그 말에 굉장히 충실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굉장히 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재작년 이때부터 이제 꿀 관련을 해서 뭐 비폴렌 먹고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벌과 벌이 생산해내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졌고, 그런 저에게 있어서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벌이 세상에 너무나 다양하게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 지금 현재 이렇게 고마운 많은 것들을 생산해주는 벌들이 그 개체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대요, 급격하게. 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혹은 이제 인간들 혹은 뭐 병해들,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로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되게 걱정이 되긴 되는데 어쨌든 이 책을 읽으시면 진짜로 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으실 수 있어요. 세계에 얼마나 많은 벌이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벌의 자세한 생태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여왕벌하고 그냥 일반 일벌하고 되게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요. 다만 여왕벌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어렸을 때부터 얘들은 로얄 젤리를 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얘가 여왕벌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혹은 바나나를 양봉하는 사람들은 절대 벌 근처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바나나에서 나오는 어떠한 화학 물질, 그러한 향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벌의 어떠한 공격성을 되게 자극하는 페로몬이랑 흡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양봉하시는 분 혹은 산에 놀러 가실 때도 바나나 같은 거 드시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 책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제 차의 맛이라는 책이에요. 차의 맛이라는 책이 그때 교토 이뽀도라고 했잖아요. 그 교토 이뽀도라는 게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차 가게였더라고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굉장히 오래된, 거의 언제부터지? 아무튼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 오래된 전통 있는 어떠한 브랜드 메이커인데 그 집의 며느리가 이거를 썼더라고요, 글을.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런 오래된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생겼던 많은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쫙 풀어놓고 있어가지고, 내가 마치 교토에 있는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에 둘러싸여 있는, 일본 차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굉장한 좀 신비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특히 이제 저처럼 차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제 일독을 권하고 싶어요. 특히 일본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라면 그 일본 차에 대한 뭐 어떤 굉장히 정확한 규율이라든가 이런 게 설명된 건 아니지만 그 일본 차의 어떠한 느낌, 일본 차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무겁게 이렇게 확 다가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접근하는 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에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쉽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차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 가게를 직접 운영해서 경영한 그 분의 노하우가 담겨 있기도 하니까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의 맛, 교토 이뽀도도 되게 재미있게 읽은 책이고, 그 다음은 이제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에요. 죽음과 죽어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떤 책이었냐면, 그 박사인데 그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죽어가는 환자가 뭐 시한부 판정을 받았거나 중병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환자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자기의 그 고통, 그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거를 굉장히 심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떠한 감정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뭐 혹은 어떠한 느낌으로 이 병원과 병원의 입장과 환자의 입장의 차이를 좀 좁힐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쓰일 만한 그런 인터뷰였었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사람이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들으면, 이야기를 들으면, 특히 암 말기입니다라든가 이러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병에 대해서 거치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부정 뭐 이런 거의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우울, 그리고 뭐 수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가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단계에 따라서 이제 정말 실질적인, 정말 그 입장에 처한 환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나의 이제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책이었고, 사실 근데 되게 놀라웠던 건 이게 1969년인가? 그때에 이제 나온 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속에 담긴 그 환자들의 어떠한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그들을 이제 대해야 되는 의료진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생생하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던 책이에요. 왜 그 책의 저자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자 철학자로 꼽히게 됐는지 굉장히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 책 또한 정말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읽어보아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어감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자코메티가 사랑한 마지막 모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되게 얇은 책이라서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빨리 후루룩 읽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빌려서 막 봤는데 뭐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책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어떠한 소설 문학적인 각색이 들어갔던 게 아니라 이 프랑크 모베르라는 작가가 직접 이 자코메티의 마지막 모델이자 연인이었던 까롤린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해서 그거를 굉장히 현실적이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름답고 유려한 어떠한 문학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예술을 사랑하거든요. 감상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비록 정말 엉망진창이지만 제가 그림도 그리고 뭐 만들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예술가들의 삶이라든가 그들의 어떠한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인데, 이것도 되게, 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술가들 중에서도 그러한 뭐, 자기의 뮤즈라고 말은 하면서 그들의 어떠한 정말 영혼까지 쫙 빨아먹고 정말 버리는, 뭐, 그거를 모르는 그 사람들의 핑계는 나는 이걸 예술로 성화시켰다라고 하지만, 그 남은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피폐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이 까롤린과 자코메티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코메티가 정말 이 까롤린을 마지막 사랑이었었고, 그의 이제 마지막 사랑이었었고, 그리고 뮤즈였었고, 또한 일찍 죽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자코메티가 먼저 이제 죽고 이제 남겨진 그녀가 그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채워왔는가에 대한 부분 역시 담겨는 있지만 물론 그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 작가가 궁금했던 건 자코메티와 그녀의 관계이고 그들의 그 살아있을 때 함께 했을 때의 어떠한 시간에 대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자세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기로는 정말 이들이 정말 사랑을 했었고 그 사랑이 굉장히 너무 강렬했었고 그 누군 한 사람의 인생에 한 번뿐이었지만 그 어떠한 굉장히 강렬했던 시간은 굉장히 오래도록 남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좀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했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에 관심이 많고 자코메티라는 조각가를 좀 알고 있다면 아마 이 책은 되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무튼 문구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진짜 작품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책이 이렇게 보시면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설명을 해주는
작가의 그림도 들어있으면서 이 내용이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도 문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책상에 보면 뭐 남들은 가위 하나씩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보면 가위도 이렇게 크기별로 막 2개씩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으로 중학생 때였나? 중학생 때 갔을 때 갔던 이제 편지 나이프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이상한 것도 있어요. 이런 뭐 조개로 만든 이건 뭐 사실 문구로서의 어떤 건 없을 수도 있지만 효용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갖고 있으면 되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거 왜 갖고 있냐 이러면서 버려라 쓰레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걸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필도 사실 뭐 한 자루만 있으면 되지만 막 이렇게 여러 자루를 준비해 놓는 거죠. 심지어 깎지 않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스탠포드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갔을 때 기념품으로 사왔던 연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데없고 자질구레한 건데 저는 이게 되게 좋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비난을 받을 때가 많아요. 특히 요즘처럼 미니멀리즘이 굉장히 대세인 그런 시대에는 이런 삶의 태도가 지탄받을 때가 많은데 이 아무튼 문구를 보면 이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구인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비를 예찬하고 그리고 이러한 작은 물건들, 작은 문구들의 힘을 믿는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나는 작은 문구들의 힘을 믿는다 이렇게. 이렇듯이 이런 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힘을 주고 미소를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한 얘기들로 이 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여행을 잠깐 다녀왔는데 그때 가방에 넣어갔는데 와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읽어가는 게 너무 아까웠던 그런 또 책 독서 체험은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읽으면 누구나 굉장히 뭔가 사고 싶다. 특히 문구인이라면 나도 뭔가 지금 당장 뭔가를 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저도 모르게 문방구에 홀리듯이 빨려 들어가서 정말로 이렇게 볼펜 5자루를 사게 만들었던 굉장히 좀 위험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너무 문구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뽐뿌를 받도 괜찮다 이런 상황이시면 읽어도 되는데 뽐뿌를 받으면 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좀 아껴두셨다가 나중에 읽으시기를 권할게요. 그리고 식물의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 세밀화가가 이제 다양한 자신의 식물에 대한 체험과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식물화가 된 배경이라든가 혹은 식물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생겼던 많은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 식물 자체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설명들이 이렇게 쫙 응집되어서 있는 그러한 책이었고 제가 살짝 보여드렸었잖아요. 지난 영상, 소개 영상에서. 그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예쁜 책이에요. 예쁜 책이기도 하고 식물을 좋아하신다면 정말로 아마 한 권씩 갖고 소장하고 싶으신 그런 느낌이 들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의 식덕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친구도 아예 그 책을 전면적으로 이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예쁘고 식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러한 책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되게 신선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러한 세밀화를 그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된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혹은 식물 세밀화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책은 나는 내 파일을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라는 굉장히 긴 제목의 책이죠. 여기 제목의 책인데 그 책은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페미니즘에 대한 책이에요. 페미니즘에 대한 책이어서 근데 그 페미니즘이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를 하면 막 진짜 뭐 옷도 예쁘게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머리도 다 잘라야 될 것 같고 막 좀 약간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와전이 되는데 나는 내 파일을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라는 책을 읽으면 그렇게 막연하게만 좀 무섭게 느껴졌던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친근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뿌리 깊었던가 이런 거를 이렇게 빡 환기시켜주는 그런 느낌도 막 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 불편하거나 어렵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이런 것도 그런 거였구나. 아, 그랬지. 이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그런 좀 뭐랄까. 좀, 나의 그러한 생각들을 환기시켜주는 되게 좋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고 귀엽고, 또, 그렇다 보니까, 또 두께도 좀 얇고 이렇다 보니까 쉽게 접근해서 재미있게 읽어낼 수 있는 어떠한 페미니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또한 저는 이제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특히 어떠한 페미니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거나 이렇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런 책들로 입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또 우리가 여자라고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런 풍토에다 젖어가지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좀 더 잡아주고 환기시켜주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오늘 진짜 많이 떠들었네요, 저. 책을 7권이나 읽은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되게 길어졌던 것 같고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후다닥 물러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때까지 여러분 해피투타임 그리고 즐거운 독서 시간 되도록 해요 우리. 네 정말 책은 좋은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게 책이니까 여러분 우리 책을 열심히 읽도록 합시다. 네 그럼 저 정말 물러갈게요. 안녕.